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과서 80쪽에 있는 문제 9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갑작스러운 원격 수업으로 인해서 선생님이 복잡한 2차 방정식 풀이 EBS 강의를 올려놓았는데요. 다 잘 들으셨죠? 선생님보다 더 이쁘고 똑똑한 선생님이 수업을 굉장히 잘해 주셔가지고 여러분이 수업을 엄청 잘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올릴 테니까 여러분 그 자가 격리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9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2차 방정식을 푸시오라는 문제인데요. 9번 문제에서는 복잡한 형태의 2차 방정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2학년 때부터 꾸준하게 1차 방정식이든 연립방정식이든 복잡한 형태의 방정식 풀이에서는 항상 계수를 정수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수로 바꾸는 방법은 분수일 때는 최대 공배수를 그리고 소수일 때는 10의 거듭제곱을 곱해주면 되는데요. 1번 문제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가로 1번을 보면은 개수가 분수 형태이죠. 개수가 분수 형태일 때는 양변의 최소 공배수인 6을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개수를 정수로 바꿔주는 게 포인트예요. 자, 각 항에 6을 곱하면 1번은 2차 방정식이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는 0이 되는 거겠죠. 자, 우변은 0에다가 6을 곱하면 항상 0이니까 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2차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는데 2차 방정식을 풀 때는 수업 시간에도 말했지만 가장 기본으로 인수분해를 해주면 돼요. 즉 곱했을 때 3, 곱했을 때 2, 더해서 마이너스 6이 되는 걸 찾아야 되는데 이런 숫자는 없죠. 그럴 때는 근해 공식에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근해 공식에 대입하려고 봤더니 1차항의 개수가 짝수잖아요. 그럼 짝수차 근해 공식에 대입할게요. 즉 A는 3, 그리고 B'은 마이너스 3, C는 2. 여기서 B'은 2로 나눈 값이잖아요. 그래서 2로 나눈 값 마이너스 3을 대입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X는 A분의니까 3분의 마이너스 B'이니까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의 제곱 9 마이너스 AC니까 6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3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답이 되는 거겠죠. 자, 같이 2번도 풀어보겠습니다. 역시 개수가 분수일 때는 양변의 최소 공배수인 3을 곱하면 돼요.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3은 0이 될 겁니다. 자, 인수분해가 되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곱해서 마이너스 3 더해서 3이 되는 숫자는 없어요. 그러면 근해 공식에 대입해야 되는데 짝수차가 아니니까 그냥 일반 근해 공식에다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A가 1, B가 3, C가 마이너스 3이니까 그대로 대입해주면 2A분의 즉 2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 9 마이너스 AC가 되니까 플러스 3이 되는 거겠죠. 미안해요. 여기다 4AC죠. 그래서 4를 곱해야 되겠죠. 자, 다시 한번 계산하면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2에 9를 더해주니까 21이 되겠네요. 그래서 가로 2번에서 특히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강조했지만 여러분 루트 안에 제곱수가 이 루트 21은 제곱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답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1 그대로 답을 써주면 된다. 자, 9번의 1번과 2번은 개수가 분수 형태이죠. 개수가 분수 형태일 때 어떻게 푼다? 네, 최소 공배수를 양변에 곱해서 개수를 정수로 바꿔서 풀면 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의 문제도 역시 개수가 소수이죠. 개수가 소수일 때는 양변에 10을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은 0. 자, 그리고 나서 인수분해가 되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곱해서 2, 곱해서 마이너스 1, 더해서 마이너스 3이 되는 숫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근해 공식에 대입해주면 x는 2a분의니까 2 곱하기 2분의 마이너스 p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 9 마이너스 4ac가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4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이죠. 이 부분이. 그러니까 17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네, 그 다음 4번도 같이 양면에 10을 곱하면 개수를 소수로 바꿔준다라고 했죠. 아니 정수로 5x의 제곱 플러스 10x 플러스 4는 0. 자, 여기서 한 가지 1차항의 개수가 짝수이죠. 그럼 짝수차 근해 공식을 대입해주면 되겠죠. a는 5, b'은 5, 그리고 c는 4 각각 대입해주니까 x는 a분의 5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5의 제곱은 25, 그다음 마이너스 ac니까 5 곱하기 4. 그러면 답이 5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답이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2차 방정식의 문제를 복잡한 형태의 2차 방정식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2차 방정식을 풀 때 모든 방정식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개수는 정수로 바꿔서 아주 간단하게 나타내 준 다음에 근해 공식에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돼요.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80쪽에 있는 의사소통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같이 풀어봤고, 그 다음 2차 방정식 활용 파트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 81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탐구해 봅시다. 역시 2차 방정식 활용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2차 방정식 활용은 여러분이 1, 2학년 때 배웠던 방정식의 활용 문제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게 풀 수 있습니다. 자,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고대 그리스 수학자 디오판토스 산학이라는 책에 실려있는 문제입니다. 두 자연수의 차는 3이고 두 수의 제곱의 합은 149이다. 자,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를 구해보자 라고 했는데요. 먼저 1번부터 볼게요. 두 자연수 중에서 작은 수를 x, 큰 수를 x를 사용해서 나타내 보아자 라고 했는데, 작은 수를 x라고 하면 큰 수는 차가 3이니까 x 플러스 3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거 두 번째, 두 수의 제곱의 합은 149이니까 x의 제곱과 x 플러스 3의 제곱이 149다 라고 풀어주면 되는 거겠죠. 자, 만족하는 자연수를 구해야 되니까 이 2차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해요. 자,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는 149가 될 테고, 동량 계산하면 2x의 제곱 플러스 6x 149를 이항시켜서 맞아, 상수끼리 동량 계산하면 마이너스 140은 0입니다. 자, 여러분이 2차 방정식을 이렇게 풀고 나서 모두 다 2의 배수잖아요. 2의 배수일 때는 양변을 2로 나누는 게 편해요.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70은 0이다 라고 풀어주면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 곱해서 마이너스 70 더해서 3이 되는 자연수이기 때문에 숫자 정수를 찾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7, 10이 된다. 그리고 마이너스 7에 해줘야 더했을 때 3이 나오겠죠. 따라서 인수분해는 x-7, x 플러스 10은 0이 될 테고, x는 7 그리고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오겠죠. 따라서 두 자연수는 하나는 7이 되는 거고 나머지 하나는 10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답은 7이고, 자, 그 다음 항상 선생님이 방정식 문제를 풀고 나서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라고 했죠. 그래서 교과서 81쪽에 보면은 여러분이 2차 방정식을 풀 때 각 단계에 맞춰서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82쪽에 보면은 2차 방정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순서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는 활용 문제를 풀 때는 항상 4단계에 맞춰서 풀어주는 거 동일합니다. 그래서 문제 뜻을 파악하고 구하고자 하는 것을 미지수 x라고 놓는다. 그리고 문제 뜻에 따라서 2차 방정식을 만들고 해를 구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구한 해가 문제 뜻에 맞는지 확인한다. 그래서 아까 풀었던 문제 보면은 미지수 x라고 세웠고 x 플러스 3 가지고 2차 방정식 풀었고, 그래서 해를 7이라고 구했는데 마지막 4단계 확인하는 과정은 선생님이 안 했는데요. 확인하는 과정은 각각의 제곱 7의 제곱 그리고 큰 수 10의 제곱을 더했을 때 얼마가 나오는지 확인만 하면 되죠. 7의 제곱은 49, 10의 제곱은 100이니까 두 개를 더하면 149. 그래서 문제 뜻에 맞다라고 확인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방정식을 활용해서 실생활 문제를 푸는 방법은 구하고자 하는 걸 x라고 두고 2차 방정식 만들고 2차 방정식 풀고 그리고 마지막에 구한 해가 문제 뜻에 맞는지 확인하는 요 4단계를 거쳐서 풀어주면 됩니다. 자, 이제 예제 6번으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6번은 같이 한번 봐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가 25, 세로의 길이가 20인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에서 네 기퉁이를 정사각 모양으로 잘라서 뚜껑 없는 상자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밑면의 넓이가 150이었다 라는 건데, 여러분 이거 정사각형 모양으로, 아니 이 상자를 모양으로 만들면 머릿속으로 그려질 거예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위로 올라간 모습이.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각각 구해야 되는데, 자, 얼마만큼 잘랐는지를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잘라낸 종이의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이면 여기 이 부분이 x, 이 부분이 x라는 말이겠죠. 따라서 여기 이 부분 25 마이너스 x가 두 개니까 2x. 그 다음 여기도 x, 여기도 x.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 20-2x가 되겠죠. 20-2x. 자,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가 150이 되도록 식을 세워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1단계 구하고자 하는 x는 잘라낸 종이의 한 변의 길이, 그리고 두 번째 2차 방정식 세울게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가로 곱하기 세로는 총 150이 된다. 자, 그리고 나서 풀어주면 됩니다. 전개해 줄게요. 그러면 전개하면 500, 또 전개하면 마이너스 50x, 그리고 또 전개하면 마이너스 40x, 플러스 4x의 제곱, 마이너스 150은 0이 되겠죠. 그럼 4x의 제곱, 마이너스 90x, 동량 계산하니까 250은 0이 되는 거겠죠. 아닌가요? 350인가요? 얘들아, 500 빼기 150, 350이네요. 네, 잠깐만요. 지울게요. 350. 아이고, 350으로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여기 보면 모두 다 2의 배수들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4의 배수도 되겠네요. 2의 배수군요. 2로 나눠주겠습니다. 그러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45x 2로 나누면 175는 0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분배해서 전개를 해서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아주 2차 방정식을 아주 간단한 형태로 나타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2차 방정식을 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2x의 제곱 마이너스 45x 플러스 175는 0이 되는데, 자, 곱했을 때 2, 곱했을 때 175 더해서 마이너스 45가 되는 걸 찾아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1, 2, 그리고 여기는 5, 35 되나요? 5. 그러면 여기는 10, 여기는 35. 둘 다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겠죠.
그러면 x-5, 2x-35는 0으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결국 x는 5 그리고 2분의 35가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둘 중에 답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그 가로하고 세로의 길이가 길이기 때문에 항상 자연수가 나와야겠죠. 그 말은 잠시만요. 그 말은 여기 가로의 길이 20-2x 그리고 25-2x 이 부분이 자연수가 돼야 된다. 그래야 상자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0이 돼야 되고 이 부분도 0이 돼야겠죠. 그래서 x를 5를 대입을 해보면 여기에다 대입해보면 양수가 나오고 여기다 5를 대입해보면 10. 네, 그래서 x가 5일 때는 둘 다 양수가 나오니까 맞고. 자, 2분의 35를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 이 부분에다가 x는 2분의 35를 대입하면 음수가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안 됩니다. 따라서 문제 뜻에 맞는 해는 5가 된다. 그래서 x가 5일 때 맞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 82쪽에 동그라미 4번에 보면은 대입했을 때 150이 나오죠. 그래서 그 부분이 맞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문제도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정사각형에서 가로의 길이를 2cm, 세로의 길이를 3cm 늘어서 만든 직사각형의 넓이가 처음 직사각형의 2배라고 한대요. 처음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라고 했죠. 그러면 처음 직사각형을 먼저 그릴게요. 여기가 x, 여기가 x. 그래서 x는 처음 정사각형, 직사각형이 아니고 정사각형입니다. 정사각형의 길이를 x라고 두면 되겠죠. 자, 이 정사각형을 늘린대요. 가로의 길이는 2cm, 세로의 길이는 3cm. 그러면 가로는 x 플러스 2가 될 테고 세로의 길이는 x 플러스 3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여기 직사각형, 늘린 직사각형의 넓이가 처음 정사각형 넓이의 2배라고 했으니까 자, 직사각형의 넓이부터 직사각형 넓이는 x 플러스 2, x 플러스 3, 가로 곱하기 세로. 이거의 넓이는 정사각형 넓이의 2배니까 2 곱하기 정사각형, 한 변 곱하기 한 변, 즉 2x의 제곱이 되겠죠. 자, 분배 법칙 이용해서 전개를 해주면 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이고 자, 모두 다 우변으로 이항해서 2차 방정식을 간단하게 나타내주면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은 0. 그럼 곱해서 마이너스 6 더해서 마이너스 5가 되는 건 1, 6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6은 0이니까 x는 마이너스 1, 6인데 답은 해는 6이 되는 거겠죠. 왜냐하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자연수가 되기 때문에 x의 값은 0보다 크다의 값을 갖는 거겠죠. 자, 항상 마지막에 확인하는 과정을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6일 때 한 변의 길이가 66일 때 정사각형의 넓이는 36일 테고 자, 넓이를 가로의 길이를 늘렸습니다. 8cm 여기는 9cm 그러면 넓이가 72 몇 배예요? 넓이가 2배. 그래서 문제 뜻에 맞다 라고 답을 적어주면 되죠. 뜻 오케이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면으로부터 15m 높이에서 지면과 수직 방향으로 초속 30m로 발사한 물 로켓의 x초의 높이가 이거래요. 자, 이 물 로켓의 높이가 55m가 되는 건 몇 초 후인가 라고 했잖아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2차 방정식 활용 문제는 연립방정식 활용보다 쉽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11번과 같은 형태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차 방정식에서는 그냥 아예 식을 이렇게 딱 줘요. 그러면 이 식의 값이 얼마다
라고 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돼요. 말 그대로 x초 후의 높이가 이거라고 했으니까 15 플러스 30x 마이너스 5x의 제곱이 55이다 라고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모두 다 우변으로 이항해서 2차 방정식을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자,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정리가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포인트 모두 다 5의 배수이지? 그러면 5로 나눠주세요.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은 0이고 곱해서 8 더해서 마이너스 6이 되는 건 2, 4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럼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4는 0이니까 결국 x는 2 또는 4. 그래서 이거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지면에서 뭘 던지면 올라갔다가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2초가 되는 거고 여기서는 4초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답은 2초 또는 4초 후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론 문제인데요. 다음 대화를 보고 방정식을 세워서 세진이의 삼촌 나이를 한번 맞춰보세요. 10년 전 내 나이는 20년 전 내 나이의 제곱이 돼. 자, 그러면 현재 선생님 문제 잘못 읽었다. 10년 후에 내 나이는 20년 전 내 나이의 제곱이 된대. 자, 그러면 현재 삼촌의 나이를 x라고 할게요. 10년 후 나이는 x 플러스 10이고 다음 20년 전 나이는 x 빼기 20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여기 문제식 세워주면 되니까 10년 후에 나이는 x 플러스 10은 20년 전 내 나이의 제곱이니까 x 마이너스 20의 제곱이다 라고 식을 세워주면 되겠죠. 자, 완전 제곱식 전개할게요.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40x 플러스 400 x 플러스 10은 다시 이항시켜서 이렇게 놔두고 동류항 계산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곱했을 때 390 더해서 30이 되는 숫자 찾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15랑 미안해요. 여기 41이다 얘들아. 41이네요. 선생님 계산 잘못했어요. 41. 자, 그러면 곱해서 41 마이너스 곱해서 390 더해서 마이너스 41이 되는 건 15와 36이래. 26이래요. 26. 잠깐 이쪽으로 갈게요. 위로 갈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41x 플러스 390은 0. 자, 여기서 그 인수분해가 잘 안 되면 근해 공식에 대입해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6 곱하면 390이 나오고 더해서 마이너스 41이 나와요. x 마이너스 15 x 마이너스 26은 0이 되니까 x는 15 또는 26인데 자, 여기서 나이는 항상 양수잖아. 자연수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양수, 얘도 양수가 되기 때문에 x의 값이 15가 되면 여기 15 빼기 20은 마이너스 5죠. 나이 중에 마이너스 5살은 없었기 때문에 삼촌의 현재 나이는 26살이다. 그러면 확인해 봐야겠죠? 26살 10년 후의 나이는 36살, 20년 전 나이는 6살. 그러니까 제곱하니까 36 이렇게 맞는 거겠죠? 자, 밑에 여러분 함께하는 수학은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수학 실력 재어보기가 있습니다. 수학 실력 재어보기는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갑작스럽게 원격 수업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현재 선생님도 한번 해봐서 아는데 답답하지만 방역 수칙 잘 지키고 집에서 마스크 꼭 끼고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이 조금만 불편함을 감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교과서 84쪽부터 86쪽에 있는
문제들 총 13개의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범위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이 수업하고 있는 내용들은 모두 다 시험 범위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영상 틀어놓기만 하고 제치지 말고 꼭 선생님 풀이했던 거 다시 한번 풀어보고 복습을 해보도록 하세요. 혹시 질문이나 수업과 관련된 내용이 궁금하면 선생님한테 언제든지 전화해 주세요. 510-3886. 그리고 여러분은 자가격리 중이기 때문에 외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화로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힘들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도 일단은 2차 방정식 다음 시간까지는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그 다음부터는 선생님이 화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지내는지 얼굴을 보면서 확인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가 몸 컨디션 꼭 체크 날마다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학교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